거기 안 돼. 자, 오늘은 이야기가 깨달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주제가 깨달음의 언어인데,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오늘 시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했죠. 3% 폭락했습니다. 일본은 4% 넘게 폭락했죠. 삼성전자가 7만 원 갔습니다. 하이닉스가 8% 폭락했고, 삼성전자가 한 3.5% 폭락했어요. 오늘 완전히 박살나는 장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9%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죠.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파생은, 선물 옵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오늘 같은 장에 이 선물 옵션 안 하면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석적으로 이 선물 옵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금융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수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참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은 이 대박이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3%가 생기다 보니까 옵션에서 큰 수익이 났어요. 선물 쪽에서 마찬가지 매도를 쳤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죠. 뭐라 이야기를 하기에 안타까운 장입니다. 그건 그렇고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약속된 언어를 말합니다. 이 뭐냐? 이 수학이라, 수학. 그러니까 오늘은 철학과 수학의 이야기입니다. 이 깨달음은 굉장히 어려운 화두입니다. 어떤 분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고수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분야에서도 고수가 있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깨달음은 뭐냐? 종교의 깨달음은 뭐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그 깨달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달마 대사죠. 여러분 잘 아신다 아닙니까? 달마 대사. 이분이 527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죠. 동쪽이 어딥니까? 이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중국의 동쪽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달마는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이 동쪽에 양무제를 만납니다. 이 남북조 시대인데 양무제를 만나서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양무제가 이 달마 대사를 만나고 싶어서 달마 대사를 부릅니다. 양무제가.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양무제는 불교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한계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양무제가 달마 대사를 한테 질문을 합니다. 둘이서 만나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하고 불교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내 공덕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답합니다. 간단하게. 공덕이 없습니다. 무공덕입니다. 달마 대사가 좀 삐졌습니다. 또 달마 대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양무제가. 깨달음이 무엇이냐? 달마 대사가 무슨 답합니다. 깨달음은 학연, 학연무성이라죠. 학연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없다. 성스러움이 없다. 별거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또 삐졌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니까 학연무성이라 해서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무제가 열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열받아갖고 합니다. 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달마대사 또 답합니다. 모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달마대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헤어졌어요. 양무제가 질문하니 그거죠. 공덕. 이거는 물질이죠. 그리고 깨달음이란 뭡니까? 이거는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을 물어봤는데 두 개 다 이건 없다. 정신도 없고 물질도 아무것도 없다. 두 개 다 물어야 합니다. 이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헤어져갖고 달마가 숭산에 갑니다. 숭산. 이 숭산이라는 게 소실봉이 있는 거예요. 소실봉은 소림사가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예도장, 유명하죠, 소림사. 소림사 있는 소실봉에 가서 뭘 하느냐? 면백수도라는 면백수도. (9년) 동안에 벽을 보고 수도를 하죠. 굉장히 수행 중에서 어려운 수행이 이 면백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면백수도 끝에 달마가 말하는 게 있죠. 선종이죠, 선종. 선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이 이 면백수도 한 달마한테서 나온 거죠. 선종. 선종이 대가죠. 고선이고 고선. 그러면은 이 달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달마도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나오죠. 달마도는 김명구이가 조선 중기에 하간데 일본 사절단으로 2번 갑니다. 일본 사절단으로. 이 달마도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김명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화가입니다. 순간적으로 붓터치가 강렬한데 그 그림을 김명구가 집니다. 그리죠. 근데 이 달마 대사가 말하는 이 공이 뭐냐? 이 사람들이 이 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냐? 무가 아닙니다. 공하고 무하고는 틀립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게는 무와 무상, 연기, 이것을
약속의 언어로 이걸 공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와 무상 연기 이 세 가지를 공이라 언어로서 약속합니다. 그것이 달마가 이야기하는 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이야기는, 이 공이라는 이야기는 반야, 바라비, 바라밀이죠. 다 반야, 바라밀, 다 신경. 이 뭡니까? 반야, 신경. 우리가 말하는 반야 신경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이 경전이죠. 반야 신경. 반야라는 것은 뭔 쓴 이야기냐?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반야라는 말이 지혜고 바라밀이라는 말이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이게 피안이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완성되다. 이런 게 반야, 바라밀, 다 신경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혜의 완성. 약속의 언어. 이걸 공유했죠.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A, B, C 나누기 A, B, C는 B제곱, C제곱이냐 안 그러면은 이게 1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언어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A와 B 사이 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게 B제곱, C제곱 맞죠? 근데 A, B, C 나누기 A, B, C가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은 이건 답이 1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관점의 차이인데 이 관점의 차이를 정리한 게 뭡니까? 약속의 언어다. 자, 이런 겁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죠. (48) 나누기 9 플러스 3. 이 답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풀어요? 이게 곱하기가 있다면 48 나누기 곱하기니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약분하면 24 곱하기 12가 돼서 288 오죠.
이라면 값은 288이냐? 이게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답은 288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나의 묶어놓 보면 48 나누기 24가 되기 때문에 24, 48 약분하면 2가 되죠. 이가 답이냐? 288이 답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288은 오답입니다, 오답.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이 답은 2가 정답이죠. 왜? 약속의 언어라. 왜? 이걸 곱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묶어로 보죠, 묶어. 하나의 묶어로 보기 때문에 24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ABC 나누기 ABC B제곱 C제곱 이게 뭔 말입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는 이거 약분하니까 B제곱에 C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답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 안 하고 ABC, ABC 이라면은 이게 1 되죠. 어떤 것이 답이냐? 이게 답이죠. 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었는데, 약속. 판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판단을 한다는 거는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거는 왜? 금융에서 이 금융에서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거는 약속된 언어를 따라야 돼요. 약속의 언어를 따라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B제곱 플러스 C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약속된 언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냐? 봤냐라죠, 봤냐. 지혜. 이게 지혜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Y권 Fx 플러스 D 이꼴은 플러스 마이너스 M. 이게 제 공식이 됐죠. 이 공식을 통해서 달마대사는 이걸 공인하고 저는 이 공식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런 공이 나옵니다. 이것도 공이죠.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화가 들어있고, 무상이 들어있고, 연기가 들어있고. 이 연기라는 게 무상은 뭡니까? 무한은 무엇이고, 무한은 나 자신이 없다는 거고,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연기는 뭡니까? 연기. 이거 한자로 쓰면 좀 빠르죠. 이 연기라는 거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하는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자 속에 있는 공은 뭐가 들어있느냐? 상자 속에 있는 공은 다릅니다. 여기는 수학적 언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자에 있는 공은 여기 A라 하고 요걸 D라 합니다. 여기 높이 H죠. 이 사각형을 자릅니다. 접어요. 이게 K입니다. K. 제가 앞에서 말한 K가 그 K입니다. 여러분을 재벌로 만든다면 이 K입니다. 핵심은 이 H죠. A에서 D까지의 거리,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높이가 H인데 H의 값을 아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이 H의 값을 아는 자가 깨달음을 얻는 자다. 여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안에 하나 더 있죠. 이걸 B라, 이걸 C라 하면은 A부터 D까지의 높이 H와 이 각각 A와 B와 이 K와 C와 D, H 총 6개죠. 6개를 알면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어디에서? 금융시장에서. 이 금융에서. 어디의 금융이냐? 선물옵션, 주식. 이 엄청난 시장에서 이 6개의 답을 알면은 깨달음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반야에 올라서죠.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반야 발합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하겠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원래 깨달음은 어렵습니다. 달마 대사도 9년 동안에 면벽수도를 통해서 선을 완성했고, 모든 것이 수행이 되어야만이 깨달음에 갑니다. 이 사가상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친절한 금자씨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으로서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H입니다. 조정이 얼마인가가 알아야만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에서 이 고점을 두고 두 개의 패턴이 있죠. 고점을 못 뚫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올랐다가 저점을 드리고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술적 분석의 99%가 이게 패턴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한다면 모든 유튜브고 TV고 모든 사람들의 설명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저점에서 추세선을 끊쳐요. 그래서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상승이다. 추세선이 무너지면 하락으로 전환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을 하자면 이 이야기입니다. A라는 점에서, 고점에서 B라는 점, 이까지, 이 D죠. 이까지의 조정이 이 H가 얼마인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서 와 돌파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여기서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H를 안다는 거.
A에서 D까지 이 길이 H를 안다는 건 이게 지혜의 완성입니다. 지혜의 완성. 봤냐? 바라벨입니다. 바라벨. 지혜의 완성이다. 이 H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 H는 계산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이 H를 안다면 A를 알고 B를 알고 K를 알고 C를 알고 D를 알고 6개를 안다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6개의 값을 안다면 지혜의 완성입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충분히 수행을 하면 긴 세월을 수행하고 하면은 6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42, 17, K를 했죠. 이 K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답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요. 파생을 한다는 것은, 선물 옵션을 한다는 것은, 특히 옵션을 한다는 것은 이 K에 대해서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시간이 여러분한테도 올 겁니다.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지, 사바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 유명한 불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반야신경에서 나온 이야기. 이것도 반야에서 나온 이야기. 다 반야에서 나온 이야기.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게 뭔 말이냐? 아재,
수행자여, 수행자여. 봐라, 피 안에 가는 수행자여. 봐라, 피 안에 온전히 건너서 뭐지? 부디 사바 깨달음에 도달하세요. 깨달음을 이루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수행자여, 수행자여. 피안으로 가서 피안을 온전히 건너서 부디 깨달음을 이루세요. 이게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뭐지, 사바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 금융이란 벗어날 수 없어. 왜?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금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깊이 하세요. 6개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